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온 나라가 물난리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는데요.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폭염으로 온 나라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아니, 온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펄펄 이상 기온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맘때쯤에는 얼마나 많은 재해가, 그죠? 홍수가 있죠, 폭염이 있죠, 또 태풍 오죠. 이런 재해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기를 남기면서 지나갈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전문가와 인재가 이렇게 많다고 해도 이런 천재지변은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시원한 곳에서 편안하게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하는 이런 책 한 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이 혼란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죠? 이게 뭐 아주 철학적인 문제이죠, 그죠? 가득 지적 허영심만을 꿈꾸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우리는 지식만 쌓는 교양 속물인가? 아니면 그저 단순한 지식 노동자인가?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건지, 그죠?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뭐 지식이라는 것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렇게 몇 번만 이렇게 검색하면 온갖 정보를 다 이렇게,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식은 풍성하지만 살아가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예, 사색이 아니라 검색만 하다 보니까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에 부닥치면은 문제의 어떤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간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허둥대면서 살아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오늘날의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다음에 책 쓸 때는, 제가 지난번에 또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죠, 그죠? 나는 죽을 때까지 우아하고 싶다 라고 이제 했더니 벌써부터 책이 기다리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리 선포를 해야지만 또 이제 제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써서 내년에는 꼭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년 동안 출판기획 전문가로 현재 주식회사 엔터스 코리아의 대표이면서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는 평소에 그렇게 책 읽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차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또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요. 그 저자는 이 책을 이렇게 출발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죠? 예. 우리가 쉽게 안다라는 말을 내뱉기 전에 내가 정말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것이 바로 공부이고, 그게 바로 철학하는 자세이고, 그렇게 끝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과정이 자기 개발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장자는 이런 말을 했죠. 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삶의 세계를 추구하는 일이다. 그죠? 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또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 우리끼리 이런 말을 하죠. 지행일치.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일치하지 못하는 지식인들, 또 뭐 권력자들, 정치인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책은 총 3개의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자신의 무지를 깨달으면서 배움의 의미를 찾고, 그죠? 두 번째 챕터에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사유하면서 삶의 지혜를 쌓아라.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나를 철학하는 길을 밝혀주고 안내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법칙을 통찰하게 해준다. 라는 그런 이제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배움의 의미. 배운다는 게 뭔가? 그 니체의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니체의 자서전을 보면은 나는 어떻게 오늘의 내가 되었는가?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왔고 그 생각이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고 오늘의 나를 만들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알려고 하는 것이 그게 공부다. 그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나는 죽을 때까지 젊은 지성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젊은 지성인이란 헨리 포드가 말한 것처럼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20살이든 80살이든 늙은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은 인생이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젊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일, 매일매일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으며 어떤 부분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하루하루를 나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니체의 위버맨시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21세기 마지막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인간이란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 그래서 마치 개나 돼지나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극한적으로 이렇게 니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뭔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삶, 즉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또 나는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가, 이런 등등의 자주 이런 질문들을 우리 삶에서 던지면서 사유의 폭을 넓혀간다면 그런 삶은 성숙된 삶, 이 책에서 말하는 교양 속물이 아니라 참된 지성의 삶을 사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법칙에서 우리가 배우며 삶의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건데요.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나의 정의가 타인을 찌르지 않도록. 그렇죠?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고 또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신의 맹목적으로 또 자신의 어떤 권력으로 자신이 말하는 정의를 가지고 타인의 가슴을 아프도록 찌른다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 사회의 어떤 기득권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의 말을 빌리자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프로타고라스의 말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지금 날씨가 더운데요. 이 자연의 거대한 권력, 이 폭염에 맞서지 말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잠든 이성을 깨우고 지적인 삶을 위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라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여름을 좀 차분하게 숙고하면서 지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